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계 부분에서 이 부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내용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용이 또 어렵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암기만 잘하시면 맞힐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확실하게 암기하시고 시험장에 가세요.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유의사항이 있고요. 유의사항.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생명주기, 개발주기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생명주기. 생명주기라는 것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탄생해서 죽을 때까지 가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순서 있죠. 설계 순서. 특히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어떻게 설계 순서 부분.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유의사항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어떤 사항들을 유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야. 우선 무결성을 유의해서 설계하라. 무결성. 결점이 없는 성질이라 그랬지. 결점이 없도록 유지시키는 성질을 무결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 물론 아직 이런데 무결성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3장 그 다음에 4장에서 각각 나옵니다. 무결성. 그래서 참조 무결성, 개체 무결성, 그 다음에 도메인 무결성이 있어요. 개체 무결성이라는 것은 하는 게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중복된 개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원칙. 참조 무결성은 참조되지 않는 정보가 어떻게 돼? 있을 수 없다는 원칙.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와 회복 절차. 예비와 회복 절차 있죠? 요 절차를 어떻게 염두에 두고서 설계를 해야 된다. 예비는 어떻게 백업본이니까 알죠? 데이터베이스가 파괴됐을 때 복구시킬 수 있는 백업본. 그 다음에 회복은 어떻게 돼? 이미 데이터가 하나가 없어졌을 때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일관성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일관성. 일관성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트랜잭션이 들어와서 수행하게 되면 이제 고정 요소가 있고 변경 요소가 있는데 고정 요소는 어떻게 돼? 트랜잭션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 변경하더라도 계속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성질을 우리가 일관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보안 있죠? 보안 당연히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신축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라. 신축성. 그래서 이런 유의사항이야. 유의사항. 뭐 당연한 얘기를 당연히 한 번 더 쓴 거예요. 저런 것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생명주기. 생명주기. 또는 개발주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 산업기사에 나온 적이 없고요. 기사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하나의 개발주기라는 것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탄생해서 죽을 때까지 거치는 단계를 우리가 개발주기 또는 생명주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생명주기는 뻔하죠. 분석해서. 요구사항 분석을 해서 개발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뭐 자세히 쓴다면 구현을 하겠지. 구현을 다 했으면 어떻게 돼? 운영할 거 아니야. 운영을 하면서 유지보수 하겠지. 유지보수. 그지? 유지보수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어떻게 분석해 다시 개발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개념을 우리가 뭐라 그래? 생명주기다 또는 개발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뭐라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탄생해서 죽을 때까지 거쳐가는 단계는 분석, 설계, 구현해서 구현된 놈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런 걸 유지보수다 이렇게 얘기해. 해결하다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돼? 폐기하고 다시 개발하겠지. 그지? 이런 게 하나의 어떻게 돼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탄생해서 죽을 때까지 거쳐가는 단계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설계 순서는 요 사이를 우리가 설계 순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설계가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 사이를 설계 순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설계 순서가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죠. 뭐 운영이나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의 요구 분석을 해야 되지. 요구 분석을 해야 돼. 사용자가 이러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런 요구 분석을 해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느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개념적 설계다는 얘기야. 개념적 설계. 그 다음에 무슨 설계?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 논리적 설계. 그 다음에 무슨 설계? 그 다음에 물리적 설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현이겠죠. 구현. 오케이. 요거만 원래 설계 순서죠. 요거만. 전체를 물을 수도 있고 요 세 개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분석을 한 다음에 개념적 설계를 하고 논리적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구현을 한다. 그래서 이 설계 순서는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암기해서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물론 요 부분만 가로치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 부분만. 그러니까 요 부분만 또 순서 뭐하고 여러분들이 저기 스키마 3단계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스키마 3단계는 3층 스키마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에서 개념 스키마가 가운데 온다. 개념이라는 개념이 가운데 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선 개념이 최고 먼저야. 개념적 설계,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 그 다음에 물리적 설계다. 그죠? 개념이 맨 앞에, 그 다음에 가운데가 논리적, 그 다음에 물리적이야. 그죠? 그래서 이 순서가 우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니까 순서는 확실하게 외우시고, 그럼 순서만 나오느냐? 절대 아니다. 얘기야. 내부 사항도, 내부 상세 설계 사항도, 그러니까 여기 설계 사항은 요 세 가지겠지만, 상세 설계 사항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확실하게 파악하세요. 요구사항 분석에서는 이제 범위 식별하고요. 범위 식별, 그 다음에 사용자 식별. 그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설계가 되겠지. 분석이 될 겁니다. 우선 범위라는 것은 어떻게 돼?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 어떻게 구축하려면 무한정으로 크게 구축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를 구축하라 이렇게 범위를 딱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분석에서는. 그 다음에 어떤 사용자들이 있는지 이런 사용자들이 트랜잭션을 발생시켜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니까 그런 사용자들을 위해서 외부 스키마를 설계해야 되고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용자 식별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요구 분석에서는 가장 어떻게 중심이 되는 설계사항이다. 즉 분석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개념적 설계에서는 트랜잭션 모델링과 무슨 모델링? 트랜잭션 모델링이야. 트랜잭션 모델링과 모델링.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 모델링. 개념 스키마 모델링.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심이 되는 설계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돼? 데이터 모델링을 배웠어. 이 장에 들어와서 데이터 모델링을 배웠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모델링이 뭐라 해서 현실 세계를 어떻게 돼? 컴퓨터 세계에 집어넣는 과정이라 그랬잖아. 그럼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현실 세계를 추상화시켜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로 그렸죠. 그 개념적 데이터 모델을 그리는 과정이 뭐가 되는 거야? 개념 스키마 모델링이 되는 거야. ER 모델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ER 모델 작업을 하는 과정이 개념 스키마 모델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와 병행해서 이런 사용자들은 이런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니까 트랜잭션에 대한 모델링을 병행해서 수행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야. 명심. 명심.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뭐 한다? 트랜잭션 모델링과 개념 스키마 모델링을 실시한다. 즉 DBMS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개념적 구조를 그려주는 단계가 뭐다? 개념적 설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우선 DBMS에 맞게 논리적 데이터 모델로 변환해줘야 된다. 논리적 데이터 모델로 변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R 모델을 그리고, 그러니까 ER 모델을 그리는 데까지는 어디야? 개념적 설계란 말이야. 그럼 ER 모델을 다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논리적 설계가 된단 말이지. 물론 변환해서 당연히 뭐까지 정교화까지 해야 논리적 설계가 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ER 모델을 그리고 나서 DBMS에 맞게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변환시켜야 되니까 DBMS가
뭐를 지원하면 광경 모델을 지원하면 광경 데이터 모델로 변환을 해야 되고 이하 모델을 계층형 모델을 지원하는 DBMS는 계층형 모델로 변환을 해야 되고 망 모델을 지원하는 DBMS는 망 모델로 변환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DBMS에 맞게 논리적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는 과정은 뭐다? 논리적 설계 과정이다. 그러니까 DBMS에 독립적이다? 그러면 개념적 설계가 되고 DBMS에 종속적이다? 그러면 논리적 설계가 되는 거야. 확실하게 구분했어요? 여러분들 뭐 보기 읽어보고 이게 맞는 복인지 틀린 복인지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다음 논리적 설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고르세요. 그러면 DBMS에 뭐 종속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맞는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 구분을 못하시는 분이 있어. 종속적이다 그러면 논리적 설계야. DBMS에. DBMS에 독립적이다 그러면 뭐다? 개념적 설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돼? 인터페이스를 설계합니다. 트랜잭션의 인터페이스 설계. 그죠? 페이스 설계.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줘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스키마 나오면 스키마 이제 정제 작업을 해야 되겠지. 스키마 변환 및 뭐 정제 이런 것들. 정제 작업. 이런 것들, 뭐야 이게 정제가. 이게 이 모델, 뭐 정교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당연히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할 때 어떻게 돼? 다음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설계사항이 아닌 것이라면 이거 세 개는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실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물리적 설계에서는 설계사항이 있겠죠. 여기도 설계사항이 있습니다. 설계사항. 물리적 설계사항은 뭐냐 이거야.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저장 레코드 양식. 예, 저장 레코드 양식. 양식 설계를 해야 되고 물리적 설계상은 저장 레코드 양식. 그 다음에 레코드 집중 분산에 대해서 그렇죠? 레코드 집중 및 분산 그렇죠? 분산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근 경로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지. 접근 경로. 이 세 가지는 이제 물리적으로 설계할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개념하고 물리적인 개념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저장 레코드라는 것은 어떻게 돼? 레코드의 크기나 그 다음에 위치나 그 다음에 순서 있죠. 저장 순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저장할 때는 어떤 순서로 집어넣을 것인지 크기가 얼마나인지 그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슈퍼를 차려놓고 슈퍼에 어떤 물건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논리적 설계야. 예, 논리적 설계. 실제 어떻게 돼? 슈퍼에 들어가는 물건 있죠? 예, 슈퍼에 전시할 물건의 크기가 얼마나 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부터 먼저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 설계가 되잖아. 그치? 그럼 슈퍼에 물건 전시할 때 각각의 물건은 어떻게 집중 분산 배치. 같은 물건들은 집중 배치해야 돼. 같은 물건. 같은 종류의 물건들은 한꺼번에 쌓아놔야 되지 설마? 그냥 종류가 다르다 그러면 분산 배치해야 되지. 당연히 분산 배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접근 경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면 모든 물건에 전부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통로를 다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야. 통로. 그냥 앞에서부터 몽땅 다 하면 어떻게 통로 없이 만들어 놓으면 물건 받고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접근 경로는 당연히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다? 물리적으로 설계할 사항이다. 명심. 다음 중 물리적 설계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물리적 설계사항이고 뭐 인터페이스 설계 이런 것들은 논리적 설계사항이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이렇게 물리적으로 설계할 때 고려사항이 있지. 뭐를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거야? 고려사항이야. 고려사항. 고려사항. 첫째, 반응시간을 고려하는 거야. 반응시간. 그래서 반응시간. 반응시간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줘야 된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반응시간이 빠른 것들은 입구에 배치해야 돼. 그치? 여러분들이 담배 찾거나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슈퍼 있으면 맨 앞에 전시해야지. 앞에. 입구에다가 왜 반응시간이 빨라야 되니까 달라 그러면 얼른 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공간 있죠. 공간. 효율적인 공간. 효율적. 그죠?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된단 말이야. 즉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평수에다가 배치시켜야 돼.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배치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늘어놓지. 그지? 그래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 똑같은 공간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트랜잭션 처리도. 그죠? 트랜잭션 처리도. 처리도 단위 시간 내에 몇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야. 그죠? 그러면 단위 시간 내에 10건 처리하는 거와 100건 처리하는 건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슈퍼 차릴 때도 야 50평에 계산대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 단위 시간 내에 많은 일 처리하려면 어떻게 돼? 물리적으로 여러 데 CPU 좋은 거 써야 되고요. 여러 개 처리기도 여러 개 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 사항들을 설계해 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구현이라는 건 뭐야? 구현. 여러분들 DDL 있잖아. DDL 그죠? 그런 DDL을 가지고 실제 크레이트 테이블 하면서 구축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구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실제 구축하는 과정 실제 코딩하는 과정. 코딩이다 라면 이게 구현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가끔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설계 순서 여기서는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각 설계 단계에서 개념적 설계와 논리적 설계와 물리적 설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파악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